안녕하십니까, 엄태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조소 중에 네모 5번 채광 조명 설비 및 환기 설비 할 차례죠. 예, 전 시간에 이제 건물 고정까지 배웠고요. 여러분 교재 네모 5번 채광 조명 환기 설비 한번 보시죠. 자, 1번 채광 설비. 자, 채광 설비는 채소로 할 것으로 돼 있죠. 채소로 할 것. 양가로 2번 조명 설비. 자, 조명 설비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뭐 거의 대부분이겠죠. 이런 곳에는 방폭등으로 해라. 방폭등. 우리가 방폭 배웠죠? 본질 안전, 내압, 유입 뭐 이렇게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비는 내압 방폭 방지예요. 내압. 그래서 방폭등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 조명 설비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와 내열 전선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전멸 스위치. 스위치는 제조소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제조소 바깥에 출입구에 설치하라는 얘기죠. 이게 다 어떤 전기의 점화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죠. 자, 양가로 3번 환기 설비. 자, 환기 설비 중요하니까 같이 볼까요? 환기 설비. 자, 환기. 이제 환기 설비는 보시면 첫 번째 방식. 무슨 방식이죠? 기본이 자연배기 방식이에요. 자연배기. 자, 자연의 어떤 공기 흐름에 의해서 환기 되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급기구. 자, 요게 중요하죠. 급기구 크기. 자, 크기는 얼마로 구정되어 있죠? 800.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량. 급기구는 그럼 얼만큼씩 해라. 이런 수량이 있죠. 이거는 바닥 면적으로 기준을 하고 있죠. 바닥 면적. 바닥 면적 얼마마다? 150 제곱평방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위치 볼까요? 위치. 급기구의 위치. 어느 곳에? 낮은 곳에. 자, 추상적이죠? 바닥에서 아니면 어느 곳에서 어떤 기준점 없이 그냥 낮은 곳에 설치해라. 낮은 곳에 설치를 해야 이렇게 벤츄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환기가 잘 되겠죠? 자, 그 다음 높이. 자, 환기구 높이는 얼만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책에 우리 보면 지상에서부터 2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에서 2m 이상. 2m 이상 어떤 걸로 하라고 되어 있죠? 회전식 고정 벤츄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 벤츄레이터 또는 루프팬 설치해라는 얘기죠. 요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런 제조소가 있죠. 이런 제조소가. 그죠? 이런 제조소가 있고. 자, 급기팬. 급기구는 이렇게 인화망지망을 설치해서 낮은 곳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이런 지뷰 설비가 있겠죠? 이게 지뷰 설비. 주비 설비에 이렇게 이제 덕트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빼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회전식 고정 벤츄레이터 루프팬 방식. 요 높이가 GL에서 2m 이상 뛰어다오. 뭐 이런 규정이죠. 예. 자, 인화망지망 설치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급기구 크기가 지금 8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800제곱평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죠. 그죠? 거기 바닥 면적이 150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크기 기준이 표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암기하기도 좀 편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급기구
수량 기준. 바닥이 15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죠. 미만인 경우. 자, 그러면 이 바닥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급기구의 어떤 그 크기죠, 크기가 결정이 되겠네, 그죠? 크기, 수량이 아니라 크기. 수량은 150 이상마다 이렇게 허락했으니까 수량이고 규격이에요, 규격. 자, 바닥 면적. 여기는 급기구 규격이죠. 자, 봅시다. 바닥 면적 60 미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60에서 90. 자, 90에서 120. 그 다음에 150이니까 150 미만이니까 여기가 150 미만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급기구 60제곱평방미터일 때는 얼마로 해라? 150 제곱센티미터 이상. 60에서 90일 때는 300. 90에서 120일 때는 450. 150m 미만일 경우에는 얼마죠? 600. 자, 요거 더하기 30 더하기 150 이렇게씩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더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만 암기를 하고 바닥 면적은 30씩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급기구는 150씩 더하면 증가하죠. 예. 그래서 기본 급기구 크기는 800, 바닥 면적 150평방미터마다 급기구가 증가되고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300이면 급기구 2개 설치하는 거죠. 낮은 곳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15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따라서 급기구가 결정이 된다. 표에 의해서.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배출 설비 나오죠. 배출 설비. 얘는 환기 설비예요. 환기 설비는 자연 그 환기 방식이죠. 자연 환기 방식. 근데 배출구는 이제 강제 배출하는 거죠. 강제. 어떤 동력원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게 배출 설비예요. 배출 설비. 자, 배출 설비. 첫 번째. 자, 첫 번째. 장소. 어느 곳에 배출 설비를 하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나 분진. 미분이죠, 미분. 미분이 존재하는 장소에 당연히 배출 설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방식. 자, 환기 설비는 자연 그 환기 방식인데 얘는 기본이 뭐냐? 국소 방출 방식. 국소 배출 방식. 기본이 무조건 국소입니다. 예외 전역 발출 방식. 전역 배출 방식. 자, 여러분 교재 보면은 플러스 원에 보면 그 전역 방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소 방출 방식은 뭐냐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실이 있는데 이런 실 안에 이렇게 어떤 작업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요 부분에다가 후드를 이렇게 설치해서 국소적인 부분만 배출하는 방식이 국소 방출 방식이고 전역 방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런 실이 있으면 덕트에 이렇게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릴을 설치해 가지고 이 전체의 어떤 그 환기를 하는 방식, 이게 전역 방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이 국소 방출 방식인데 전역 방출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우연몰 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구조상 작업하는 어떤 구조상 전역 방출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당연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용량 볼까요? 용량. 이게 기계적으로 배출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배출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뉘겠죠. 국수 방출 방식. 국수 방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거죠. 제주소 용량이죠. 용량. 제주소 최적 용량. 용량의 20배 이상이라고 됐죠. 20배 이상. 이게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자, 이 강의실 내에 예를 들어서 최적이 10누배다. 그러면 거기에 20배 이상 시간당 공기를 순환시키라는 얘기죠. 예. 자, 전력 방출 방식. 전력인 경우에는 면적당이죠. 면적당 18누배. 1제곱평방미터당 18누배가 나가게 해라. 이거는 바닥 면적을 계산해서 뭐 나오는 거죠. 얘는 최적, 얘는 바닥 면적. 자, 네 번째. 배출구 위치 해볼까요? 배출구 위치. 가연성 증근이나 분진들이 강제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 배출구 위치가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배출구 위치가 지금 여기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그 위치는 얼마입니까? 얘도 2m죠? 2m 이상. 그죠? 2m 이상 높게 배출구를 설치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배풍기. 자, 교재 한번 볼까요? 배풍기에 대한 그런 내용 있나요? 강제 배기 방식 이렇게 되어 있네. 배풍기는 강제 배기 방식. 배출 방식이 이게 지금 모타의 어떤 그 동력원에 의해서 강제로 배출하니까 당연히 뭐 강제 배기 방식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한번.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제 오염물 제조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급기구가 있겠죠. 급기구. 자, 급기구 이렇게. 급기구도 마찬가지로 가는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구리망으로 설치하죠. 급기구. 자, 얘 급기구는 자연 배기 방식에서는 낮은 곳에 설치하라고 됐죠. 그죠? 근데 얘는 높은 곳에 설치해야 돼. 이게 차이입니다. 자연 배기 방식에서는 급기구는 낮은 곳에, 배출 설비에서는 강제 배출 방식에서는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작업 공간이 있어요. 작업 공간에 이제 후드를 이렇게 설치하겠죠. 이렇게 후드를 설치해서 이렇게 팬을 통해 나가고 여기에 이제 모다가 있겠죠. 모다가 이게 배풍기입니다. 배풍기. 여기 후드. 요거는 배기 덕트. 배출구. 얘는 그 모터. 배풍기라고 그러죠. 모터. 배풍기. 자, 그래서 여기 이 배출구 요 지면에서 높이는 뭐 2m 이상 하라고 뭐 규정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국수 방출 방식 배출 설비의 구성 요소. 후드, 배기 덕트, 배풍기, 배출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급기구는 높은 곳에. 그다음에 그 인화방지망도 설치해야 되고 여기에 방화댐퍼까지. 방화댐퍼도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 방화댐퍼까지.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한번 배출 설비 한번 간단하게 다시 더 볼까요? 자, 설치 장소, 가연성 증기 미분이 체류하는 장소. 배출 설비는 국수 방식으로 기본이 전역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 설비는 배풍기, 배출 덕트, 후드 뭐 해서 강제 배출하는 걸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 능력.
그렇죠? 시간당 20배 이상. 그다음에 저녁 발송 방식은 바닥에 의해서 18루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배풍기는 강제 배기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배출구는 그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화 댐퍼를 설치해라 여기 되어 있죠. 여러분 교재 그 밑에 제조소에 설치해야 하는 설비 장치 해가지고 채광, 환기, 배출, 그다음에 누출 비산 설비, 가열 냉각 설비, 온도 측정 장치, 가열 건조기 했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채광 설비, 환기 설비, 그리고 배출 설비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그 양가로 8번에 압력계 및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하죠. 그죠? 압력계 및 안전장치. 그래서 안전 밸브, 그다음에 감압 밸브, 안전 밸브 및 경보 설비, 파괴판 요게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안감 안파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안감. 자, 안전 밸브. 안전 밸브는 이거죠. 자동으로 어떤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압력을 배출하는 설비. 그게 안전 밸브죠. 감압 밸브. 말 그대로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측 압력이 10kg다. 내가 압력을 2차 측의 압력을 좀 낮추고 싶다.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감압 밸브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안전 밸브, 경보 장치.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음량으로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경보 장치. 파괴판. 자, 파괴판은 이런 탱크에 요런 탱크에 여기 얇은 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내압이 상승했을 때 파괴해서 이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 이게 파괴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력계 및 안전장치 하면 안감 안파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7번 5개 설비, 5개 시설의 바닥 해가지고 제조소에 어떤 설비들이 있지만 제조소에 관련된 어떤 설비들이 또 밖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밖에. 거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바닥은 높이를 규정하고 있죠. 0.15 이상 턱을 설치해가지고. 자, 5개 설비를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요 턱을 0.15 이상 해라 이거죠. 0.15 이상 해라 턱을. 그 다음에 주비 설비, 여기에 이제 기름을 모을 수 있는 주비 설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분리 장치, 기름을 분리하는 여기 유분리 장치를 해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5개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그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이 오면 여기에 기름이 섞여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를 반드시 해라. 그죠? 예. 그리고 이 바닥 있죠? 바닥은 불침면제, 침투할 수 있는 물 같은 것들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구조로 해다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예. 자, 양가로 그 교재에 보면 네모 8번 정전기 제거 설비, 정전기 제거 설비 있죠. 자, 산업계 오염물 그 시설들, 제조소들 중에서 어떤 그 화재의 어떤 위험성이 가장 큰 게 정전기라고 그랬죠. 예. 정전기의 어떤 위험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전기 어떤 발생 이거 한번 하긴 했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전기가 이제 대전을 하죠. 이렇게 이제 전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이제 대전하고 있죠. 얘가 이제 방전을 하죠. 우리가 특히 겨울철 차를 탈 때 이렇게 서로를 만지고 그러면은 그때 따끔따끔 거리죠. 그게 방전하는 거죠. 이렇게 대전되어 있다가 딱 방전하는 거. 그 다음에 방전됐을 때
방전됐을 때 공기 절연 내력 이상이다. 그러면 발화가 되는 거죠. 발화. 공기 절연 내력 이상이다. 그러면 주변에 가연성 가스가 있다. 그러면 폭발 내지 화재. 이게 이렇게 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전 현상. 마찰 대전, 방리, 유동, 적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충돌, 분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전하가 축적이 되면 이제 방전하는 거. 방전 현상도 배웠었죠. 우리가 불꽃 방전. 옆면 방전. 스트리머. 또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방전해서 공기절연 내력 이상이면 발화를 한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정전기 제거 설비해서 딱 못을 박아놨어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접지. 두 번째 뭡니까? 상대 습도죠. 상대 습도 몇 프로 이상? 70% 이상. 그 다음에 또 뭐 공기 이온화. 이거 아예 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법에. 네, 기타 그 외의 것들 한번 볼까요? 본딩, 유속 제한, (1m) 이하로. 이제 위험물 하역이나 할 때 어떤 배관을 통해서 위험물이 이송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전기 뭐 등등 뭐 이렇게 있겠죠. 자, 요 세 가지는 아예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재 보면 네모 9번 위험물 취급 탱크 해서 방유제라는 게 나와요. 방유제. 여러분 방유제 잘 아시죠? 위험물을 탱크에다 저장을 하는데 탱크에 어떤 누기가 생겨가지고 위험물이 누출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밖으로 흘러나가겠죠?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유제를 만들어요. 방유제를 만들어서 위험물이 누출이 됐을 때 그 위험물이 널리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것. 이게 방유제예요. 자, 방유제는 두 곳에서 규정하고 있죠. 제조소의 저장 탱크, 그 다음에 5개 저장 탱크에서 방유제를 규정하고 있죠. 지금 아예 용량만 한번 보죠. 방유제 용량. 어차피 방유제 기준은 5개 저장 탱크 할 때 그때 하시면 돼요. 일단 용량만 일단 보자고요. 위험물 제조소하고 5개 저장 탱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우선 제조소요. 자, 제조소도 이제 5개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고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옥내, 그 다음에 옥내. 자, 5개에 설치하는 경우, 하나 설치하는 경우, 1기인 경우는 어떻게 했죠? 탱크 용량 곱하기 50% 이상. 0.5죠. 그러니까 50% 이상 방위제를 설치하는 거죠. 자, 2개. 2기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대 탱크 용량. 그러니까 2개 이상, 3개, 4개 설치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탱크, 최대 탱크.
최대 탱크 50%에다가 더하기 이제 나머지 있죠, 나머지 합계의 10%를 더한 값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안에다 설치하는 경우 1기 안에다 하나를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 용량으로 하라고 돼 있고요. 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죠? 최대 탱크 용량.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큰 탱크 용량으로 해라. 제조소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개 탱크 저장소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1기인 경우는 탱크 용량의 110%로 하라고 돼 있죠? 1.1로 할게요. 그냥 110% 이상. 자, 2기인 경우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 110%로 해라. 110%, 1.1배.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방유제 이거죠. 자, 이런 탱크가 있습니다.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어떤 사방으로 이렇게 어떤 뚝을 쌓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누출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지게 하는 게 방유제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조소 5개 탱크 방유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네모 10번 필해 설비 나오죠. 자, 필해 설비도 전기 점화원의 이제 한 가지인데 이제 오염물 저장 시설들이 어떤 그 우리 주거 공간 외 어떤 그런 외의 장소에 있다 보니 필해 낙뢰에 대해서 취약한 장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해 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필해 설비는 무조건 지정 수량 10배 이상. 10배 이상이면 필해 설비를 해라. 예외 규정이 있죠. 제6류염물은 필해 설비를 하지 않습니다. 6류염물은. 자, 필해 설비 각도가 있는데요. 주로 나오는 게 45도, 60도 나오는데 45도, 60도 이렇게 몇 도로 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45도, 60도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거예요. 그 수치는. 자, 오염물 제조소의 배관들 있죠. 자, 오염물 제조소에 오염물을 제조하는 그런 설비들의 어떤 그 배관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재질이 나와 있죠. 강관이라면 뭐 백관, 그죠? 서스관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유리 섬유 광합 플라스틱 그리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자, 수압 시험은 배관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압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 배관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한다. 이제 요거 수압 시험 부분도 계속 나옵니다. 탱크 쪽도 이제 수압 시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조소는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 수압 시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네모 12번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고인화점 인화물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히드 등 그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고인화점 인화물 하면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거죠. 100도씨 이상인 사류염물. 알킬알루미늄은 삼류염물이죠.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런 것들 다 특수인화물이죠. 사류 특수인화물. 히드록실아민 오류염물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죠. 예? 그래서 고인화점 오염물 하면 얘네들이 다 특례 기준인데 고인화점 오염물은 특례를 좀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알킬이나 아세트알데히드, 히드록실아민 등은 특례 기준이 강하게 가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모 13번에 보면 자 나오죠. 고인화점 오염물 제조소의 특례 해가지고 안전거리 똑같죠? 네, 똑같죠? 주거용, 고압가스, 문화재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제조소에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유공지는 3m뿐이 없어요. 자, 완화해주죠, 그죠? 아무리 많아도 그냥 3m만 띄워라 이거죠. 자, 건물 지붕 불연재료. 자, 창, 출입구, 갑방 아니면 을방.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연소 우레가 있는 장소는 자동 폐쇄식 갑방. 뭐 다 비슷하죠? 예.
여기서 이제 완화해 주는 거는 보유공지 부분이 좀 완화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히드록실아민 등 특례 기준. 요건 오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좀 강화된 부분이 있겠죠. 예. 자, 히드록실아민. 자, 히드록실아민 특례 기준 중요하죠. 이제 오류 위험물. 자, 그중에 첫 번째 안전거리. 자, 다른 것들은 안전거리를 어떤 테이블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줬는데 얘는 계산을 해야 되죠. 자, D는 51.1 3루트 N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통해서 안전거리를 계산을 해서 띄워라 이런 거죠. 이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화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이 N은 지정 수량입니다. 예전에는 얘가 이렇게 돼 있었죠. D는 3분의 51.1N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혹시 이제 그 옛날 어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요클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 돼요. 바꿔 놓으시고 얘가 2016년 8월에 개정이 됐어요. 8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소하고 이거죠. 히드록실아민을 제조하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상물, 보호 대상물이 있을 때 그 주위에 담 있죠, 담이나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거죠, 이렇게. 여기 제조소가 있어요, 제조소가 있는데 이렇게 또 이제 어떤 학교가 있다고 보죠, 학교. 이 사이에 이렇게 담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기준 제조소에서 주위의 담 또는 토제까지의 거리 이게 얼마로 돼 있죠? 2m 이상 이렇게 돼 있죠. 2m 이상 띄워라. 그죠? 예. 그리고 요 재질 볼까요? 재질은 두께가 이 T가 두께가 15cm 이상인 경우는 뭘로 하라?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해라. 자, T를 20cm로 했을 때 20cm로 했을 때는 보강 콘크리트로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토담, 흙으로 담을 살 때는 그 각도가 60도 미만으로 해다오.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 재질들 있지 않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그 다음에 보강 콘크리트. 용어 재질 많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어떤 특례 기준에서는 철골로 했을 때 두께, 그 다음에 보강 콘크리트로 했을 때 두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용어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제조소와 이 담과의 거리 2m 이상 띄우고 재질은 두께는 15cm, 20cm, 철골, 보강 콘크리트 이렇게 한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번 알킬 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그 특례 기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첫 번째 알킬 알루미늄 등 있죠? 알킬 알루미늄 등. 자, 알킬 알루미늄 등은 보관할 때 불활성 기체 를 이용해서 봉입을 하라. 그죠? 예, 그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
봉입을 이용해 가지고 불활성 기체로 봉입을 해라. 이게 계속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나오죠. 아세트알데히드. 자, 아세트알데히드는 사하류 특수인화물이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계속 규정이 이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합금, 구리, 수은 등 이 합금에 저장하지 마라. 왜? 우리 배웠죠? 아세틸 레이티드 인 가연성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합금들을 사용하지 마라. 그럼 이 합금의 종류, 금속의 종류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불활성 가스로 봉입을 하는 거죠. 스로 봉입을 하고 본행, 냉각 장치 등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 관리를 해라.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기 제조소에서 그냥 알고 계셔 가지고 그 뒤쪽에 제조소 외에 그 시설들이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아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보면 네모 16번은 요거는 안전거리 할 때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조소에 대한 별표 4에 대한 시설 기준 중요한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옥내 저장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